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사주감명 해보겠습니다. 이번은 정화이고요. 정화가 무토사령에 태어나서 상관격 사주입니다. 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목이 없고 무토사령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가 4월 19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절로 감명을 합니다. 이제 춘분 이후이니까. 그래서 하절의 수화를 보겠습니다. 하절에는 경금이라는 수원이 계수를 생하고 병화로 이제 을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화를 무토나 진토가 있어서 중화를 해야 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 드러난 목은 없고요. 그러면서 축중에 신금이 있어서 계수를 생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습기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수와 병화는 있고 갑을목을 계절상 기를 수 있고 운에서 이렇게 을목, 간목해서 이제 목이 왔습니다. 그러니 병화 계수로 수생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경금으로 하절 기재도 가능하고 축토가 있어서 춘절 기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춘절의 수화는 춘절의 계수 병화가 간목을 기르는 것은 기조 학문을 통해서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절의 기재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을 해서 정책이나 국가의 제도, 국가의 행정 분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화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실제로는 축토와 진토가 다 있어서 춘하절의 기제가 모두 성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춘절의 기제를 이끌 수 있는 축토는 미토의 상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축토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 사주는 하절 기제만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춘하절의 기제인 병화 계수의 이제 수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립된 가운데서 여기는 이 정화하고 임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동절의 기제가 동절의 수화가 함께 있다. 그래서 춘하와 동절이 통섭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하의 수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정화와 임수가 있으니 통섭이다. 그럼 이 통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춘하절의 기제가 정화임수가 있어서 통섭이 되면 교육과 그런 정책, 뭐 교화 이런 거에 종사하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자기가 학문한 것을 실천하고자 하고 자기의 지식을 산업적으로 발휘하고자 하고 자기가 인문학을 해야 했다면 그것을 과학과 함께 통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춘하의 정임이 있어서 통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하절의 기제가 통섭이니까 이 사람이 공부한 것을 통하여 현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제 안내하고 지도하고 교화하고자 정책 제도의 현장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급 사무관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춘절에 정화와 계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도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필은 누군가의 잘못을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였는데 이 사주가 원하는 것은 이제 감사원, 금감원 이런 감시 감찰 분야에 가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원하는 분야가 그거이고요. 이렇게 정화 계수가 있어서 도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경찰대를 가고 싶었대요. 경찰이나 아니면 뭐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 희망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포기했고 이제 이분은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목이 없지만 수색목을 잘 할 수 있는 사주다. 그리고 하절에 병화계수와 진토가 있어서 하절의 수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 이제 을목이 있다라고 진월에 을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병화에 이러한 이제 배합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무토사령이고 이 진이 신자진 수국 삼합이 없기 때문에 진을 격으로 봐서 무토를 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인으로 일간이 정인으로 신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인이 있어서 일간을 잘 생하고 정인이 일간을 그러니까 인성으로 신왕해야 상관격의 성격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정인이 상관을 제화해서 사회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관인상생하면 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상관격을 간명할 때는 제일 먼저 정인을 찾아야 하는데 정인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고 국가 자격이 있고 정인이 없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상관격이 일간이 인성으로 신앙하지 않고 근으로 신앙하다. 근왕하면 상관을 생하겠죠. 그래서 상관을 생해서 상관이 경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정관을 위협하니까 상관격의 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상관격이 이렇게 비겁으로 신앙하면 이것은 이제 타인의 비겁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그런 꽤 몰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겁으로 신앙한 것은 네 좋은 요소이지 파격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관격이 정인으로 이제 신왕해야 하고 상신으로 그리고 상관 폐인이 되고 관인상생으로 나아가야 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제도권에 적합하게 이제 행동하고 그리고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인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인 자격을 갖추어서 자기의 기득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인이라는 것이 상관을 제화한다는 것은 이제 제도나 뭐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 가르치고 교화하고 제재하는 권한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인된 국가 자격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인에 의해서 제화가 되고 폐인이 되고 그리고 정관을 구하면 관인상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격을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자기가 이제 시험을 봐서 얻는 것인데 국가를 위한 자격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격을 부여받아서 공공기관에 가서 기득권을 가지고 근무하고 상관폐인하고 이제 만약에 관인상생이 아니라 상관생제하면 대개 이제 국가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특기를 가지고 개업을 하거나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폐인하고 상관생제하면 되게 개업을 한다. 자기의 자격,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뭐 의사나 약사 이렇게 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구하면 상관폐인하고 정관을 구하면 되게 사법 분야에 많이 가는 것 같고 상관폐인하고 상관생제하면 자격을 따고 그에게는 의약 분야, 의사, 약사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재성이 정관을 또 생화하면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되는데 재생관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에 따른 그런 자기만의 책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재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재성이 없으면 자기의 활동 범위 영역이 좁고 또는 활동 영역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있는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활동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상관격의 정인에 관해서 상관폐인하고 관인상생, 상관생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상관격이 이제 비겁이 있으면 겁제가 있으면 정관이 겁제를 제하겠죠. 정관이 겁제를 제하면 자기만의 자치권이 주어진 한 조직의 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통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겁제를 제하지 못한다. 정관이 겁제를 제하지 못하면 이제 겁제와 항상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힘겨움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사주는 정화가 진월에 무토사령에 나서 상관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관은 정인을 상신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주는 해중에 간목 상신이 있어요. 그래서 연지에 뭐 상신이 있으면 국가 자격증, 뭐 공직자 이렇게 통변을 하는데요. 이사주는 이제 해중에 간목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나 공직이 가능한 사주이죠. 그런데 이제 대운에서 15세 때 정인의 기운이 강하게 옵니다.
그러면 사주 자체로 정인이 있고 정인의 기운이 있고 또 이때 이제 정인이 대운에서 강하게 오니까 이렇게 상신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좋은 자질을 타고나고 또 집안도 좋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사주는 이제 서울의 학구열이 아주 학구열이 높은 그런 학군에서 또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님도 굉장히 학구열이 강한, 엄청 교육열이 강한 그런 부모에 의해서 전형적인 교육,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런 교육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였고 서울대 행정학과를 이 갑인대운에 이제 합격하였습니다. 대운에서 이제 간목을 만났으니까 이사주 해준 간목과 더불어 되게 정신력이 뛰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해준 간목이 자체로 관인 상생을 합니다. 그럼 이사주는 이제 간목이 상관 폐인을 하고 정관을 구하는 거죠. 정관을 구하니 제도권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정인에 의해서 재화되어 상관 폐인하고 정관을 살리니 관인 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을 구해서 정관이라는 제도권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 5급 사무관입니다. 세운에 이제 이 사람은 갑인대운에 서울대학교에 붙고 세운에서 간목이 왔을 때 갑오년에 행정고시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관격은 정제라는 것이 이제 정인의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상신의 귀신에 의해서 상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겁재가 구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상관격이 겁재가 왕성하므로 자신의 환경, 자기 주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겁재에 의해서 정인이 보호가 되죠. 그러면 이사주는 겁재에 의해서 정인이 보호되는 분들은 대개 청렴함을 겸비한 그런 공직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겁재가 정제가 있어서 제극인으로 인한 그런 이제 탈법하는 사람들, 편법을 쓰는 사람들, 비리를 쓰는 사람들, 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이제 청렴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정화기수의 이런 그 도필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겁재가 있어서 정인을 계속 지키고 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감사원이나 금감원 등 감시감찰 분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이제 비겁으로 신왕하니까 재생관 받은 관살이 사실은 이 비겁을 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관이 겁재를 제하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자치의 재량이 주어지는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데 드러난 재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미약하니까 재성운이 와야 그런대로 지위를 계속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사주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통보감의 용입니다. 그래서 공통보감 정화진월은 공통보감에서는 반드시 간목과 경금이 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공통보감에서는 정화진월의 용은 간목과 경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주를 보시면 해중에 간목이 있고 대운에서 간목이 왔지만 경금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정화진월에는 이 간목이 되게 진술충의월의 공통의 영은 언제나 간목이 꼭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진토를 소토를 하고 그리고 정화를 인화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간목이 없고 해준 간목이 해미 이렇게 이제 삼합을 하고 있으니 소토와 인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갑인대운에 역시 갑을 강하게 만나니까 이제 서울대 행정학과에 붙은 것이죠. 그리고 갑오년에 응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공동보감에서는 간목과 경금이 용인데 둘 다 갑경양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목과 경화가 둘 다 투가 나면 과갑이 정연하다, 과갑이 당연하다, 확실하게 과거 급제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간목은 진토를 소토하고 정화를 인화하는 것이고 경금은 간목을 벽갑을 하여 인화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주는 경금이 없잖아요. 경금이 없으면 정화가 진월에 간목과 경금이 있으면 빼어난 자질을 가지게 되는데 경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질이 빼어나지는 못하다. 아주 뛰어난 자질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주는 사주 자체가 목의 계절에 났지만 목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왕하지 않으니까 간목으로 인한 벽갑이나 절지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자체로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금의 수원이 그렇게 막 필요하다. 이렇게 사주가 모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러니까 경금의 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있어야 과거 급제인데 이 중에 하나 간목이 운에서 온 것으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부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의 용이 없어도 간목의 용이 하나 제대로만 있어도 과거 급제한 사주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제가 다른 정화 진월의 똑똑한 고시 합격생들을 또 몇 개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판에 지우고 쓰고 하려면 이쁘게 잘 안 써지고 그래서요. 사주를 보시면 그 맨 위에 사주는 무신, 병진, 정묘, 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무토사령에 났어요. 이분이 있고 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제 신자진 삼합으로 방합도 있고 삼합도 있죠. 역시 전문가 명장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도 역시 사주의 용 중에 간목 임묘신이 있고 또 경금이 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도 과거 급제하는 사주인 거죠. 이분은 이제 행시 합격자이고요. 행시 합격해서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주도 비슷한데요. 보시면 갑진, 무진, 정해, 병호.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을목사령입니다. 을목사령이니까 상관격은 아니에요. 상관격은 아니고요. 이제 정인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인격. 그러니까 을목사령인데 간목이 투간했으니까 정인격입니다. 그러면 정인격은 정관이 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상신이니까 역시 좋은 자질의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역시 상관이 기신이니까 정인 자체가 격이 돼서 역시 구신의 역할을 합니다. 억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상관 폐인하고 관을 구했으니까 국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그럼 좀 전에 궁통의 용이 정화진월의 궁통의 용은 간목과 경금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간목이 천간에 투간하고 그 다음에 이때 경금의 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과거 급제에 당연히 합격하는 그런 사주를 갖추었습니다. 이 두 분은 이분도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서 아주 고위공직자이세요. 물론 그러니까 국정원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사주가 이제 거의 비슷한 사주가 이 사람은 비슷하죠. 여기 이 정관이 하나 없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정관이 이 사주는 무토사령에 태어나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이고 정인이 상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이 있고 이 사람이 경오를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과거 합격할 수 있는 과거 급제할 수 있는 사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공군사관학교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일럿으로 이제 조종사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재성이 없잖아요. 운으로 재성이 가고 실제로 재성이 경신, 신유 이렇게 오고 재성을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이제 천간에 재성이 없으니까 임신대원까지는 이제 재생관이 되어서
정관이 겁재를 제해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임신대운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재성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인지 아니면 타고난 이분 자체가 무지여서 그런지 이제 진급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유대운이 돼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군에서 승진해서 불리하게 돼서 예, 민간 항공사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 이제 이분은 사주 자체에 재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윗사람에게 전혀 아부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죠. 본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사주상의 이론으로는 재생관이 없으니까 이제 타고난 충성심이나 뭐 이런 복종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분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급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파일럿이었다. 이 또한 이제 국가공무원을 오래 한 거죠. 40대 이후에 전역을 하였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화진월에 정말 간목만 있어도 자기의 그 과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화상관격 사주를 감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